산화와 환원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산화환원 파트에서는 매회 반복적으로 산화수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화수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연습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전지 종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패러데이 법칙에 따른 전기량 구하는 문제, 여기까지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개념부터 좀 알아볼게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산화라는 표현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당연히 산화가 되겠죠. 자, 우선 CuO하고 H2가 만나서 Cu와 H2O가 됐다라고 하면 H2는 산소가 생겼으니까 산화가 된 경우고, CuO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수소와의 관계를 따질 때에는 이건 좀 달라요. H2S가 Cl2와 반응을 해서 EHCl과 S가 되는 경우인데, 자, H2S는 지금 수소를 잃었으니까 이게 산화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2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이게 바로 환원 반응이다. 전자와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자, A 플러스 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고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화수의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산화수 구하는 문제. 산화수라고 하는 얘기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산화 상태를 나타내는 수, 그러니까 산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수가 산화수라고 하는 건데, 그 규칙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자, 규칙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자유 상태는 원자나 분자의 산화수는 제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H2 또는 O2 또는 N2,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원자, 그러니까 그냥 그 단체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산화수는 제로가 된다. 제가 산화수를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산화수는 제로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자 이온, 다시 말해서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의 전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u2가 플러스라고 했으면 이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2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산화수를 표현할 때는 플러스, 이온 상태를 할 때는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Na 플러스는 Na가 전자 하나 잃었다는 얘기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산화수는 곧 이온의 전하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물 안의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H2SO4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수소 같은 경우 산화수가 플러스 1짜리가 2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황은 산화수가 플러스 6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4배 있는 거니까 합이 제로다. 이 전체 합이 제로다라는 게 바로 세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물 안에 있는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제로다 하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다원자 이온, 다시 말해서 MnO4 마이너스, 이럴 때는 이 전체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망간이 플러스 7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4배 있는 거고, 합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에 있어서는 그 합은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 1이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전자를 전체적으로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1, 여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요건 이제 플러스 5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이온의 전하량,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또는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 성향,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요 세 가지 패밀리들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는다. 그리고 할로겐 적어서 마이너스 1이다.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금속과 결합하지 않으면 플러스 1이고 금속의 수소화합물에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산화수인데, 산소산화수는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암기하세요. 물론 그 외에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 초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불산화물에서는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산소산화수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암기하시면 앞으로 유용합니다. 산소가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 원소이기 때문에 산소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따가 연습 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풀어보시면
문제 푸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산화제, 환원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고 수소가 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산화된 경우라고 했고 이 경우는 환원된 경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요. 자기 스스로는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환원제가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환원이 됐고 다른 물질 산화시켰으니까 이 경우는 산화제가 된다. 산화제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 환원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거, 전자를 얻기 쉬워야 되고 산화수가 큰 원자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환원제라는 것은 자신은 산화되고 남은 환원시키는 물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전자를 내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산화수가 작은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극하나, 마, 알, 연, 철, 니, 석, 납, 그 다음에 수, 구, 수, 은, 백금.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제 수소는 요쯤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극하나, 마알연, 철, 니, 석, 납, 수구, 수은, 백금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강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작다.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된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이온이 되기 쉽고 이온화 경향이 작으면 금속으로서 석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하나, 마알연, 천리성납, 수구수은, 백금. 극하나, 마알연, 천리성납,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반드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전지 종류가 나오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볼타 전지예요. 자, 볼타 전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마이너스극 왼쪽,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플러스 오른쪽. 그래서 요 마이너스 극에다가는 아연, 플러스 극에다가는 구리. 금방 요 아연과 구리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연은 요쯤에 있고요. 구리는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둘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아연 쪽이 훨씬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여기는 금속으로서 석출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볼타 전지고요. 다니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볼타 전지에서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 전지 이거는 볼타 전지의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한 경우가 되겠는데 역시 마이너스 극엔 아연, 플러스 극에는 구리를 놓는데 다만 요 황산 아연 용액 속에 넣은 아연을 음극으로 황산구리 용액 속에 넣은 구리를 양극으로 해서 염류 용액으로 이어서 만든 전지가 바로 다니엘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전지라고 하는 거죠.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경우인데 이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기 장치가 되겠고요. 납축전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시동 걸 때 사용되는 전지인데 마이너스 극에는 납, 플러스 극엔 이산화납 이렇게 둘이 넣어주고 이걸 이제 묽은 황산에 담아서 전기를 일으키는 축전지, 이게 납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러데이 법칙, Q는 IT라고 하는 공식. 자, Q라고 하는 것은 통해준 전기량을 말하는 거고 I는 전류, T는 통해준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극의 석출량에 있어서 1페럿, 96,500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1g당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도나 온도의 종류에 관계없이 1페럿이라고 하는 것은 96,500쿨롱의 전기량으로 1g당량의 원소가 석출된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